들어가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는 조용히 쉬어가듯이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면 이제는 한 발 물러서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 갑자기 거리를 두라는 것은 마치 숨을 쉬지 말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이들 생각이 나고 밥을 먹을 때도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건강하게 지내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랑과 관심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가정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고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온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결혼한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모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와의 거리를 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왜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습니다. 점심때 다시 전화했는데 또 받지 않습니다. 저녁에 한 번 더 전화했는데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걱정이 밀려옵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연락이 닿으면 왜 전화 안 받았니? 라고 따지듯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머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어요. 장을 보러 나갔었어요. 아이가 울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부담감이 쌓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8시에 집을 나서서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쉴 틈 없이 업무가 쏟아지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동료들과 협업합니다.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퇴근하지 못하고 야근을 하는 날이 많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하면 밤 9시, 10시가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자녀들은 집에 도착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돌봐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다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하루를 보내는 자녀에게 부모님의 전화가 하루에 서너 번씩 온다면 어떨까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의 힘, 서울에 사는 김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올해 65세로 슬하에 2딸을 두고 있습니다. 큰딸은 5년 전에 결혼했고 작은 딸은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 김 씨는 딸들이 결혼한 후에도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일어났니? 아침은 먹었니? 오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이런 말들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점심 때도 전화하고 저녁 때도 전화했습니다. 주말에는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딸들도 전화를 받고 대답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를 받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받더라도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급하게 끊었습니다. 김 씨는 서운했습니다. 결혼하더니 엄마가 귀찮은가 보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네가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거 아니야? 애들도 바쁜데 좀 기다려봐. 애들이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할 거야.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내가 연락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구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전화기를 향했습니다. 딸들 생각이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네가 바쁠까봐 전화 안 했어.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가 매일 전화하셔서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엄마를 사랑하는데도 전화만 오면 또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전화가 안 오니까 오히려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사위랑 같이요. 그날 김 씨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발 물러서자 오히려 딸이 한 발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김 씨는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딸들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만든 요리 사진 보내드릴게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외식하러 가요. 이런 연락들이 자연스럽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기다림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다림의 지혜.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무작정 연락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세요. 자녀가 무슨 요일에 바쁜지, 어떤 시간대에 여유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은 회사에서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주말 동안 쌓인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주간 회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간에 전화하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주말 오전이나 평일 저녁 9시 이후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대를 파악해서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연락의 주기를 정하세요. 매일 연락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 연락도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안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잘 지내니? 건강 챙겨라. 이 정도의 짧은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셋째,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잘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큰일이 있다면 자녀도 연락할 것입니다. 연락이 없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넷째,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자녀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찾고 친구들을 만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없어도 잘 지내시네 하는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가정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과 관심의 차이 여러분, 관심과 간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둘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관심은 상대방이 원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고, 간섭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내가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경험이 많잖아. 내 말을 들으면 실수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도 이제 성인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독립된 가정을 꾸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인생이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간섭의 실제 사례, 부산에 사는 박정희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올해 68세로 아들이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집안일에 신경 써야지 직장은 무슨 직장이야.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는 거야? 집안도 지저분해 보이던데 이런 말들을 수시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하고 타박했습니다.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먼지가 쌓였네 하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부부가 외식을 하려고 하면 돈 아까운데 집에서 내가 해줄게 하며 말렸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시니까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주말만 되면 시어머니가 올까봐 불안했고 집을 완벽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지적만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아들도 난처했습니다.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데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들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저희 방식이에요.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박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방문 횟수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며느리가 아들을 이간질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존중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세요. 자녀가 엄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볼 때만 조언을 해주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둘째, 자녀 부부의 방식을 인정하세요. 그들이 집안일을 하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여러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니 당연히 방식도 다릅니다. 셋째, 칭찬을 많이 하세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보여도 일단 참으세요. 대신 잘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집이 깔끔하네,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아이를 잘 돌보는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면 자녀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방문하기 전에 미리 허락을 구하세요. 갑자기 찾아가지 마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잠깐 들러도 될까? 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자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부담이 됩니다.
5째, 며느리나 사위를 진짜 내 자식처럼 대하세요. 친자식에게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도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더 조심스럽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해야 합니다. 친자식에게는 편하게 말해도 이해하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3번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돈의 힘 여러분. 슬픈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면 당당하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연금도 적고 저축해둔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이번 달 관리비가 모자라서. 처음에 자녀들도 기꺼이 도와줍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자녀들도 자신들의 생활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들고 집값도 마련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 대구에 사는 최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올해 70세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5년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혼자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큰아들이 50만 원, 작은아들이 30만 원, 딸이 20만 원씩 매달 보내주었습니다. 최 씨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구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당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최 씨에게 미안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당분간 생활비를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 씨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과 딸에게 더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겠다. 70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알아보고 주차관리 일도 알아보고 음식점 설거지 일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한 아파트 단지의 택배 분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연금과 합하면 1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혼자 생활하기에 빠듯하지만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택배를 나르고 분류하고 주민들에게 연락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번 주말에 제가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최 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자 자녀들이 더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능한 한 일을 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요즘은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비원, 주차관리, 청소, 급식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공원관리 등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체력이 괜찮다면 배달 일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체력에 맞는 일을 찾아보세요. 둘째, 소비를 줄이세요.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충동구매를 하지 않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돈이라도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셋째,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세요. 넷째, 집을 활용하세요. 집이 있다면 그것도 자산입니다. 방이 여러 개라면 하나를 세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월세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도 가능합니다. 혹은 영목이지론을 활용하여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하면 의료비를 아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으면 치료비로 돈이 많이 들고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나쁜 습관을 고치세요. 네 번째, 자신만의 삶을 즐기세요. 자녀 중심에서 벗어나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는데 나는 뭘 해야 하지?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자녀 중심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공부 봐주고 대학 보내고 취업 걱정하고 결혼 준비하고 이렇게 30년, 40년을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허전해집니다. 이제 나는 뭘 하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자녀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자녀의 삶에 계속 관여하려고 하고 손주를 봐주겠다고 나서고 자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부담스럽고 부모 자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녀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발견, 서울에 사는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올해 67세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밥 먹이고 공부 가르치느라 정신없었고,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고생했고, 취업할 때는 이력서 쓰는 것 도와주고 면접 준비 도와주느라 바빴습니다. 5년 전 큰아들이 결혼했고 3년 전 작은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갑자기 집이 텅 비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집에는 이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들에게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었니? 잘 지내니?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와.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했습니다. 아들들은 처음에는 잘 받아주었지만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세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이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었지? 자식 키우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젊었을 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합창단에서 활동했고 노래방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함께 노래하는 동료들과 친해지면서 대화도 나누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3개월 후 합창단은 공연을 했습니다. 작은 무대였지만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를 받을 때 이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빛날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이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합창단 연습이 있고 한 달에 1번 공연이 있었습니다. 합창단 동료들과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바쁘고 즐거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씨가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자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공연 준비하신다며?
언제예요? 우리도 보러 갈게요. 엄마 정말 멋지세요. 노래하는 엄마 모습 처음 봤어요.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때 오히려 자녀들이 더 존중한다는 것을,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만의 삶을 즐길 수 있을까요? 첫째, 취미를 찾으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좋아했지만 자녀 키우느라 포기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세요. 노래, 춤, 그림, 서예, 악기, 운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친구를 만드세요. 자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과 어울리면 공감대도 형성되고 외로움도 덜합니다. 복지관, 노인정, 종교시설, 동호회 등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셋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보람도 있고 자존감도 높여줍니다. 급식 봉사, 환경정화, 독거노인 돌보기, 아이들 책 읽어주기 등 할 수 있는 봉사가 많습니다. 넷째, 운동을 하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걷기, 등산, 수영, 요가, 댄스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하세요. 운동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다섯째, 배움을 계속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역사, 문학 등 관심 있는 것을 배우세요. 다섯 번째, 며느리와 사위를 존중하세요. 새로운 가족 구성원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는 어떤 존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식과 결혼했으니 이제 우리 가족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자신의 부모 밑에서 자라며 그 가정의 문화와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20년, 30년 동안 형성된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갑자기 다른 가정의 방식에 맞추라고 하면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가문에서는 이게 전통이야. 이런 말들로 며느리나 사위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존중의 실천, 인천에 사는 강미영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올해 64세로 아들이 4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강 씨와는 많이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강 씨는 전통적인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스타일이었습니다. 명절 때 가장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가 제사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사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집안은 간소하게 제사를 지냈고 여자들이 부엌에서만 일하는 문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했고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해 추석,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제사 준비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자란 환경이 다르고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강 씨는 처음에 섭섭했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 없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을 보니 진심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집살이 할 때 힘들었던 것을 며느리도 똑같이 겪어야 하나? 내가 힘들었으니까 며느리도 힘들어야 공평한 건가? 아니면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더 힘들게 해주는 게 맞는 건가? 고민 끝에 강 씨는 결정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사 준비를 강요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부탁했습니다. 과일 씻는 것 좀 도와줄래? 상 차릴 때 그릇 좀 날라다 줄래? 이 정도의 간단한 일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돕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강요하면 반발하지만 존중하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며느리를 자식처럼 대하는 것보다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대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며느리와 사위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지 마세요. 며느리나 사위가 하는 방식이 여러분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대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니 당연히 방식도 다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둘째,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의 강요는 반발만 불러일으킵니다. 대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편한 대로 해도 돼 하고 선택권을 주세요. 셋째, 친자식과 차별하지 마세요. 아들에게는 야단치면서 며느리에게는 예의를 차리거나 반대로 딸에게는 친하게 대하면서 사위에게는 냉정하게 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세요. 넷째, 사생활을 존중하세요. 며느리나 사위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마세요. 월급이 얼마니? 저축은 얼마나 했니? 둘째 계획은? 이런 질문들은 부담스럽습니다. 다섯째,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며느리나 사위가 무언가를 해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무리,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 자녀의 가정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들도 성인이고 자신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자립할 수 있을 때 당당해집니다. 넷째, 자신만의 삶을 즐기세요. 자녀가 전부가 아닙니다. 다섯째, 며느리와 사위를 존중하세요. 그들도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 갑자기 한 발 물러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숨을 참으라는 것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를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집착이 아닌 믿음으로, 간섭이 아닌 존중으로, 의존이 아닌 독립으로, 자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자녀들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모가 당당하고 행복할 때 자녀들도 편안해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어릴 때는 보호자였지만 성인이 되면 조언자가 되고 결혼 후에는 의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으로 자녀를 보호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로 자녀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급한 일인가? 이 전화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대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세요. 자녀의 집에 가고 싶을 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미리 허락을 받았나? 지금 가는 것이 자녀에게 편할까? 그리고 자녀가 초대할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기다림 끝에 오는 만남이 더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자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도 참아보세요. 자녀가 먼저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강요가 아닌 제안으로, 명령이 아닌 의견으로 표현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쉽게 손을 벌리지 마세요.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자립하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사세요. 자녀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미뤄왔던 꿈,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사위를 진심으로 존중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곧 여러분의 자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전화를 한 번 덜 하는 것, 방문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행복해집니다. 자녀에게 매달리며 불안해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즐기며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떠나면 담담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고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갖고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 이런 관계를 만들 때 자녀들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세, 7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자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나이 들어서도 멋지게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는 부모,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